이직률은 이직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풀타임이 총 정규직 직원 수죠. 요거 그냥 100은 뺍시다. 100은 지워버리고 문제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EPQ 308031이 뭐냐면은 EPQ 8031이 딴 게 아니고 여기 뭐였더라? 예. 요게 이직하는 직원 수예요. 이직 EPQ 8031이 그 강의 노트에 적어놨지만 초이직 근로자 수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죠. 풀타임 만들었고 여기 이제 그 변수 만든 거 접고 다음에 또 컴퓨터 하나 이걸 클릭해요. 컴퓨터를 한번 더 클릭하고 풀타임 이직률 턴오버라고 합시다. 턴오버라고 적고 요건 어떻게 계산해요? EPQ 8031 나누기 EPQ 5008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곱하기 100은 하지 맙시다. 일반적으로 그 퍼센트는 잘 안 써요. 그냥 계산하고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EPQ 3008 EPQ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구나. EPQ 8031이 총 이직 근로자 수 나누기 풀타임 계산한 거를 여기다 적어줘야겠군요. EPQ 8031 풀타임 이렇게 풀타임 해가지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턴오버 이직률이 계산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 만들어졌으니까는 그 위로 된 화살표 요거 이렇게 눌러서 닫고 자 그런 다음에 어널리시스 누르고 어널리시스 클릭해주고 익스플로레이션 디스크립티브 눌러주고 그 인더스트리 요거를 스플릿 바이 그러니까는 요 그 인더스트리 값으로 나눠주라는 거고 그런 다음에 턴오버를 여기다가 베리어블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평균이 나와요. 이렇게 그 데이터 개수 그리고 평균 25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26 그 인더스트리 값이 26인 그 여기서의 정규직 직원의 이직률 평균은 얼마인가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구하라면 구하면 되죠, 뭐. 예. 그래서 26이라고 코딩된 거에서 평균 값은 0.233이네. 그래서 값은 0.233 곱하기 100을 안 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아니에요. 0.233 퍼센트로 바꾸면 23.3%네. 예, 이직률이 정규직 직원의 이직률이 그 26. 다시 말해서 의료 정밀 광학 중에서는 23.3% 정도 된다는 겁니다. 퍼센트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23.3 여기 다시 쓸게요. 23.3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23.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의 문제입니다. 원자료에서 다음의 산업군을 추출해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장하고 25, 26, 27, 28 이거 다 지금 우리 데이터셋 추출해가지고 이거 저장해놨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4개 산업군 자료만을 사용해 대답하세요. 매출액은 FPQ 2001 그리고 영업이익, 자산, 부채 총액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재무 정보를 사용해서 캐릭터이면은 뉴메릭으로 변경시키고 캐릭터가 여기서 그러니까는 잠오비로 했을 때는 이게 캐릭터로 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범주형이에요. 범주형이고 뉴메릭은 이게 줄자 형태로 연속형 변수 있죠. 연속형이에요. 연속형.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뉴메릭은 연속형이고 그리고 캐릭터는 범주형. 그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잠오비에서는 범주형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요거 이제 바꿔주는 건데 이거 바꾸는 거는 간단하죠. 아까도 했지만은 잠오비에서는 요거 변수 있죠. 데이터 클릭하고 변수 2번 클릭하면은 요거 연속형으로 할 건지 노미널로 할 건지 이거 다 지정할 수가 있죠. 지정하고 그 화살표 위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은 새로 변경된 그 변수 타입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본은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리턴 온 이쿼티. 리턴 온 이쿼티는 당기순이익을 원래 쓰는 건데 영업이익을 사용해서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리턴 온 이쿼티 원래 공식이 뭐냐면은 ROE는 이거는 당기순이익의 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누는 건데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주변에 그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섞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손익계산서를 이제 쭉 설명을 해줄게요. 이 형 말이 나온 김에 매출액 있죠? 매출액 나오고 매출 원가 나와요. 매출 원가가 나오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 나오고 여기서 판관비라고 해서 판매비 및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게 이제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얻은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바로 기업 본연의 활동과 직결돼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영업 외 수익이 붙어요. 영업의 수익이 붙는데 영업의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이런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수익이 생겼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요. 근데 부동산 팔아가지고 수익 낸 거 이거는 기업의 본연의 활동이 아니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아참 그 시험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영업의 수익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자 수익이에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서 가장 1번 타자로 항상 나오는 게 이자 비용이에요. 알았죠? 이자 비용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전 이익 요거까지 하면은 세전 이익이 나오고 이게 나오고 여기에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은 법인세 빼면은 이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당기 순이익의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업 본연의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나. 근데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은 영업 활동과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본연의 활동과 관계없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여기서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 할 때는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얻은 이익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리턴 온 ROE를 계산할 때 당기 순이익 대신에 영업이익을 쓰기도 합니다. 영업이익 나누기 자본. 왜냐하면 당기 순이익에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업 본연의 활동과 관련된 거 영업이익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ROE 공식이 뭐냐면요. 리턴 온 이쿼티는 당기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에요. 자본인데 요걸 또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 그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당기순이익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매출액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률 곱하기 자산회전율 매출액 나누기 자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자산 나누기 자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률 곱하기 자산회전율 곱하기 요거는 이제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요런 이 세 개로 풀어 쓸 수가 있고요.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를 다시 풀어서 쓰면은요. 요거는 자본이고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자본 요거 약분되고 이것을 다시 쓰면은 1 플러스 부채분의 자본이거든요. 그러면은 1은 그냥 상수항이니까는 숫자니까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크게 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리턴 온 이쿼티는 결국은 당기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 곱하기 부채 비율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얼마만큼 이익을 내느냐, 이익률을 본 거고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눈 것은 이 자산 회전율은 기업의 효율성,
기업의 자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본 거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거는 이제 자본 조달 방식을 본 거예요.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이 부채에 많이 의존하느냐. 만약에 그 부채 비율, 요게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 요게 이제 작으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부채 비율이 낮으면은 반대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리턴은 이퀄티를 이제 세 개로 분리해서 쓰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그래서 이제 이 맥락 하에서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맥락 하에서 행정학과에서 별걸 다 하죠. 근데 행정학과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회계 원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정부 회계 과목도 있고 회계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재무행정 같은 경우에 재무행정의 수업 시간에서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중간고사 전까지는 맨날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거,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내용들 일부분 행정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뽑아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행정학과가 뭐 이런 거 이거 행정학과에서 왜 이런 걸 배우나 했는데, 근데 이게 이거 배워야 돼요. 행정학과 학생들도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기 행정이 그 혼자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업하고 같이 컨트랙트를 맺어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선발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 무엇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은 일단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세무행정직 있잖아요.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진출하는 학생들이 또 꽤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가지고 정보회계나 재무행정 이런 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부채 조달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토지나 건물 이런 거 부동산과 관련된 것도 이제 그 지역개발과 공공투자에서 또 수업 시간에서 다루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행정학 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산업별 영업이익률 평균 구하는 거. 이것도 그렇구나. 산업군별로 영업이익률 평균 구하는 거, 영업이익률 평균 구하는 거, 그냥 구하면 되죠. 예. 자, 여기서 어널리시스 클릭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디스크립티브 하고, 산업군별로 스플릿. 스플릿이 나누다라는 거죠. 스플리팅 한다. 그래서 산업군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였더라?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을 계산 안 했네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해가지고 만들게요. 그래서 영업